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의 김성입니다. 해왕마스터와 함께하는 고수는 지금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G20 정상회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에 지수 선물 시장 1% 넘게 상승폭 키웠는데요. 자, 오늘 월요일장 현물 시장도 현재 상승 중입니다. 특히 S&P 500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시황 내용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선물 투자 전략까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와 함께하는 한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실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면요. 해왕마스터의 무료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무료 채팅방에 샘플러스 해왕이라고 검색하신 후에 비밀번호 센TV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창구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 보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해왕마스터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해왕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해왕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양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다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중무역 협상 재개가 합의되면서 어쨌든 간에 추가 관세에 대해서 잠정적인 중단입니다. 이거 관련해 갖고 이제 언론 그리고 이제 헤드라인을 확인하고 오늘 차트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는데 사실 지금 처음부터 미리 언급을 좀 드리겠지만은 그렇게 단가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주말에 미중무역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갭 상승으로 이제 미 증시라든가 유가가 상승에 출발했다는 부분, 이 부분 언급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어떻게 보면 단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 고수는 지금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시원하게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해왕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현재 시세 먼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시장, 본장과 선물시장 모두 상승 중인데요. 선물시장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니 S&P 500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가량 상승 중입니다. 2,9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현재 1.84% 상승하고 있습니다. 7,836포인트 선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2%가량 상승폭 키우고 있습니다. 59달러 65센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 확인합니다. 1.5%가량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1,3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46% 하락세입니다. 1.137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시세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등을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강조했지만 시 주석은 이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협력만 강조하는 등 양국의 향후 협상에 대한 견해차는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의 무역전쟁 휴전 합의 하루 만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지 않겠다며 대중 압박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의 장비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레리 커둘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는 안보와 무관한 분야에 한정되며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하락세를 우려해 감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산유국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로 마감된 감산 정책을 최소 올해 말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주말 G20 정상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감산 연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22의 금리 인하 압력이 다소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으로 5월과 같은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에 베렌버그의 이코노미스트는 7월 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었다며 다음 4주 동안 경제 지표가 매우 나빠지지 않는다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왕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중 무역 협상 재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자, 지난 주말이었죠.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재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한 무역 관계를 좀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일단은 미 증시 관련해 갖고 지난주에 계속 언급드렸던 부분이 사실 이거였죠. 네.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하자. 결과를 보고 대응하자는 전략 자체가 오늘 이제 장 초반이었죠. 미 증시 이제 개장하자마자 아침 이제 선물지수 개장하자마자 어떻게 보면 갭상승으로 엄청난 상단 위치부터 상승에 대한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 종목 관련해 갖고 미중 무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릴까 해요. 이게 굉장히 이제 결과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낙관적인 평가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딜레이겠죠. 사실상. 제가 이제 이거는 주관적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지만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딜레이예요. 딜레이. 그러면은 지금 대선 때까지는 아직 시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이라는 어떻게 보면 소재로 굉장한 딜레이를 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딜레이가 미 증시에 끼치는 영향 자체는요. 지속적인 고가 갱신 자체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드린 지표 자체도 있겠지만은 10년물, 2년물 채권 스프레드도 아직 고가라는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드렸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증시가 낙폭을 이루더라도 어떻게 보면 좋은 찬스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한 부분 자체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좀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건 증시에 대한 상승 랠리를 이끌어서 대선에 큰 도움을 이끌겠다. 이런 부분이 좀 시향적으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결과론적인 부분이 일단은 나왔으니까 이제는 저희는 추세를 매수적으로 타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차트 보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단가 자체가 그렇게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태도가 조금 나와요. 모습 자체가. 이제 차트를 보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염두가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는 단가 자체가 이상적이지 좀 못하다.
왜냐하면 갭 상승에 대한 출발 자체를 했기 때문에 갭이 벌어진 만큼 이거에 대해서는 단가 자체가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좀 웨이팅하는 구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제 재계 합의라고 해갖고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시지는 않길 바랄게요. 저는 딜레이로 보고 있어요. 당분간 조금 멈추는 경향. 얘네가 뭐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관세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는 그냥 잠정 중단 좀 끌겠다 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시황 자체가 딜레이한다는 시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6월 내에 엄청난 싸움을 했었죠. 화해라든가 이런 싸움을 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당분간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따 차트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언급드리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미 증시에 좋지 않은 현상이냐 좋은 현상이냐로 나뉜다면은 굉장하게 낙관적인 시황으로 두드러지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수는 지금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이제 일목상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는 매수에 대한 플레이를 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 이 시황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중 무역 협상 재개 합의에 관한 소식과 관련해서 일단 미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추세도 매수로 좀 타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전략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짚어보죠. 역시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화웨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미국 기업이 화웨이에 장비를 팔 수 있도록 허용을 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하루 만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화웨이 제재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다. 안보와 무관한 부분에 관해서만 한정될 뿐이고 화웨이는 계속해서 블랙리스트에 남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상반되는데 네. 같은 나라에서 이제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허용하겠다. 이제 레리 커들로 이제 위원장은 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상반이 되는 입장인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뽑자면은 일단은 저는 후자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화웨이는 냅둬야 돼요. 미국 입장에서. 이게 쥐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유리한 포지션에서 지속적으로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사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사면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인 관세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는 의미지 이거 자체를 완전히 풀고 우리 화해 모드로 가자 이건 절대 아닙니다. 당분간 딜레이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해라는 어떻게 보면은 싸움 자체가 미중 무역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이미 벌어진 상황이고 시장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결과예요. 추가적으로 화해에 관련해 갖고 논할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외신을 보고 좀 평가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화웨이 관련해 갖고 지금 상황에서 나온 내용 자체는 사실 무시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시장이 전부 가격이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어쨌든 간에 잠정 중단을 했다는 내용 자체만 가지고 포커스를 담으시는 게 좀 적절한 시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워낙 이제 갑작스러운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장비를 팔수록 허용할 수 있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켜질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워낙 번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신뢰성보다는 저는 앞으로 블랙리스트로 남아있을 것 이거에 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이거 자체가 시황에 반영되냐 추가적인 반영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입장이고 사실 두 번째 헤드라인보다는 첫 번째 헤드라인에 좀 더 지금은 집중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화웨이와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자, 무역 분쟁에 잠정적으로 중단했다라는 팩트에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죠. 오펙 회의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금 헤드라인으로 전해드린 뉴스로는 이제 오펙 회의를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감산 합의안을 9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지금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유가와 오펙 합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유가 자체가. 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차트를 설명드리겠지만은 지금 유가 자체가 변수가 사실 이 감사한 부분으로 좀 반영이 되는 의도 자체가 있어요. 미증시 이제 미중무역 관련해 갖고 유가가 굉장히 상관도가 높다고 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따 차트로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눈대중으로만 봐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미 증시랑 유가랑 얼마나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여건 자체가. 근데 이제 유가라는 성질 자체는 이런 변수 자체가 좀 발생을 하죠. 이제 감산이라는 시황 자체가 추가적으로 개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오펙 감산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이슈 자체가 되질 못해요. 오펙 감산 자체가 이게 좀 중요해요. 이게 2016년도부터 좀 다소 이어져 왔던 내용 자체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차트를 앞으로 확인을 하시겠지만은 그만큼 큰 이슈를 끌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펙 감산한다는 내용 자체는 이미 다수의 투자자가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추가적인 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9개월간 연장을 한다는 거는 유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수가 보는 의견 자체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시장 가격에 큰 변화를 이끌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감이 다소 남아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유가 관련해서 차트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중무역의 포커스를 좀 더 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트레이딩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증시 관련해 갖고 어쨌든 간에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유가랑 굉장히 지금 밀접한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지금 보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지지값 자체가 추가적으로 열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가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유가 얘기할 때 이 3번 헤드라인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좀 제시 드릴까 합니다. 좀 이따 이제 유가 차트 할 때 차트 볼 때 좀 자세하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펙의 감산 소식과 관련해서 이미 시장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 시장 가격에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유가에 관련된 부분은 미증시와 좀 함께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저희가 차트 확인하면서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뉴스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로존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2% 상승으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서 시장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9월이 돼야 좀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 얘기 자체는 좀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꺼내 드릴까 해요. 사실 사이클 순서상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기간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이제 테이퍼링 한다고 언급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큰 하방을 끼쳤던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2017년도에 하방을 굉장히 이끌었던 이유는 유로존의 테이퍼링 정책을 하겠다고 실시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미리 가격이 반영된다고 항상 설명을 드렸었어요. 2017년도 때부터 주구장창 이제 달러에 대한 하방을 보는 이유 자체가 테이퍼링이라는 관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양적 완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테이퍼링을 실시하는데 이제 실제로 실시할 때는 가격 반영 자체가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승 요인을 이끌었다, 이렇게 판단한 지점이 있었죠. 근데 원래 원칙상, 여러분들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이클 순서상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스탑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원래는 금리 인상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금리 인하로 나오죠. 금리 인상이에요, 원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웃긴 현상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원래 10년의 주기 사이클 자체가 테이퍼링 종료한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수순으로 밟고 가야지 정상적인데, 그만큼 유로존의 상태가 지금 최악에 대한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경제 여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디가 좀 많이 가장 안 좋을까요?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저는 1순위로 유로를 뽑아요. 그만큼 정책 자체라든가 좋지 못해요, 상황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된 길을 사이클 순서상 가다가 완전히 빡 유턴하는 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 발언이 나온 게 불과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드라기 총재였죠. 금리 인하를 하고 플러스입니다. 채권 매입 옵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총재의 발언 자체는 굉장히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지금 당장 이제 7월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굉장히 힘들 걸로 보고 있어요. 저도 지금 나오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로 연기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시사했는데, 저도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시장 반영 자체가 언제부터 이루어질까? 저는 FOMC, 미국 FOMC 이후에 가격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월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라든가 유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유로존 그리고 미국의 통화 정책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영향 자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 자체가 뭐냐면 둘 다 양적 완화예요. 한쪽 자체가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한쪽은 양적 완화를 푸는 정책 자체를 실시한다면은 굉장히 추세적으로 우리는 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금은 양적 완화예요, 둘 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절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급하강에 대한 모습을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 언급을 드립니다. 이런 테이퍼링과 같은 현상 자체가, 테이퍼링을 언급했을 때 현상 자체가 나온다고 언급드리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 그냥 랠리만 펼칠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현상 자체가. 단순한 통화 정책 현상만 보더라도. 자, 미국 쪽 지금 금리 인하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죠. 유로도 금리 인하하려고 시도하고 있죠. 양적 완화를 둘 다 하는데 어떤 한 추세 자체가 결정되기보다는 상황 자체만 그렇게 흘러갈 박스 랠리로 그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계속입니다. 연말까지 계속. 굉장히 힘들 거란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좋지 못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건 사실 이런 걸 거예요. 이런 한 방향성에 대해서 추세 자체가 일정하게 나오면은 보기 굉장히 쉬워져요. 어떤 이탈 관점만 좀 신경 쓰면 되고, 어떤 저항 관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정책 자체가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요, 우리가 시황을 보고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럼 제가 일단은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로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자체가 7월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언급드린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관점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달러 인덱스 60분봉 차트를 보겠지만은 제가 96.200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 관점 250이죠. 250에 대한 지지 관점에 대해서 모색을 하자 이렇게 언급을 드렸어요. 네, 지금 도달을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국면인데 이 지금 제가 그린 이제 저항에 대한 추세선 자체가 한 달간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 점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박스권 플레이로 강세가 달러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지금 4번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ECB 금리 인하 자체가 시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 플레이가 다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구간대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방에 대한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좀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점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달러 인덱스에서 이 구간대 잠정 스탑하라고 한 이유는 이런 조정에 대한 관점을 놀렸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4번 뉴스가 있지만은 어쨌든 9월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그럼 FOMC 회의를 기반으로 달러가 강세가 나올 그 초점 자체를 지금 노리기보다는 달러에 대한 약세를 평가하는 게 지금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다. 언제까지? FOMC 금리 인하 때까지. 이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좀 더 옳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지금 스탑하고 이제 유로에 대한 매수 관점을 쥐고 가야 되죠. 왜냐? 지금 당장은 어쨌든 간에 미국 금리 인하니까.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유로존하고 미국 쪽하고 통화 정책을 동시적으로 봐줘야 돼요. 상관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러분들 거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에 대한 변화값으로 유로존은 반대로 움직여요, 완전히.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뭐 골드라든가 엔화라든가 10년물 채권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치지만은 제일 반대는 어쨌든 간에 유로예요, 유로. 여러분들 해외 선물이라든가 이제 외환 거래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거는요, 유로예요. 유로입니다. 왜냐면 달러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투자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해요. 뭐 인버스 상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파생으로. 어쨌든 간에 유로 자체가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달러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달러에 대한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화 정책에 이제 유로에 대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ECB라든가 FOMC에 대한 통화 정책을 주도 면밀하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봐줘야 돼요. 어떤 가능성을 띠는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인지. 근데 제가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 ECB는 추후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4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FOMC 회의 기반으로 나올 가능성을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은 일봉상 달러 차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거 자체가 엄청난 하방에 대한 추세로 나오냐. 이 4번 뉴스로 엎어지는 거예요. 이 4번 뉴스로. ECB도 금리 인하하는데 앞으로 방향성 자체가 제고가 되는 거죠. 원의성 장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단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상방에 대한 추세를 이어갔듯이 하방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 플레이로 추세로 그냥 단순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는 점이에요. 시황이 엉키기 때문에 어느 양방향 일방적인 통화 정책만 보는 게 아니라 두 통화 정책을 다 주도 면밀하게 보는데 둘 다 똑같은 양적 완화 하는데 어떤 한 방향에 대한 추세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최종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은 지금 ECB에 대한 금리 인하 자체는 반영 자체가 지금 당장 나오기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7월 이후
이제 FOMC 회의를 기반으로 그때부터 유로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 그리고 언급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 지지층을 가지고 유로에 대한 매수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유로에 대한 관점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현재 시세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 본장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87% 상승세입니다. 2,969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확인합니다. 1.44% 오름세네요. 7,80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68% 상승 중입니다. 59달러 45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시세 확인하시죠. 1.25% 하락세입니다. 1,39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37% 하락세입니다. 1.138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해왕마스터와 어떤 이슈들 다뤄볼지 화면으로 확인하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잠정 휴전에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 회의에서 감산 정책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일 전망 짚어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나스닥인데요. 자, 지난 주말에 G20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잠정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될 전망이 좀 보이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촉발하게 된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나스닥과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을 봐야 할지 해왕마스터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나스닥에 대해서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자, 왜 관망을 들어주셨을까요? 네, 뭐 오늘 좀 실망하셨을 거예요. 야, 미중 무역 합의 재개했는데 왜 매수가 아니야?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수적인 평가를 좀 내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를 최소한에 대한 감수를 하고 이제 좀 들이대자. 이 관점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지지 자체가 이 구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 지지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단가 자체가 오늘 이상적이지 못합니다. 단가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증시 선물 지수 개장하고 나서 미증시 개장이 아니라 오늘 이제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갭상승에 대한 출발 자체가 논점이 보여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위치값 자체가. 추가적인 매수를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지를 받는 구간에 대해서 확보하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 위해서는 미증시에 대한 매수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제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매수세를 놀리는 게 오히려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국면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카톡방에서 무방 시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때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미증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위험하네요. 네, 단순히 지금 미증시를 매수로 보기에는 단가 자체가 굉장히 이상적이지가 못해요.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이유 자체가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매수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이슈도 아니고 상황 자체가.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단순히 지금 일목균형표상 한 번 더 추세를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지점이에요. 자, 이제 왼쪽 차트 이제 추세 탈 때 어떤 반영을 일으켰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추세 탔다,
추세 탔다, 지금 추세 탈 수 있는 과정에 ING인 거예요. 그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면 자체가 지금 오늘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7,760이에요. 7,760. 이 구간대 지지를 받는지 체크하고 매수를 보시는 게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기준선에 대한 어떤 지지를 받고 일목균형평상 추세를 이끌어가는지 판단 자체를 하는 거죠. 근데 차트 상황상 갭 발생이 했고 단가가 굉장히 이상적이 못하니까 웨이팅을 하는 것 뿐입니다. 지지 부딪히는지 체크하는데 이 지지에 대한 오늘 도달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다소 남습니다.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다려보는 게 상황 자체가. 미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합의 재개, 관세 잠정 중단에 대한 평가 자체는 이 갭 상승만으로도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네네. 갭 상승만으로도. 그럼 추가적인 추세를 놀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국면을 보고 지지를 체크한 다음 매수소를 놀리는 게 가장 안정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 구간대에서 막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세 자체가 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체크하고 그때그때만 이제 매수세에 놀려도 돼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언급 드릴 게 뭐냐면은 자, 일목균형표상 이제 스팬 위치 값에 이제 기준선을 위치를 맞고 고가를 갱신하고 스팬 저항 맞고 고가 갱신하고 이탈되면 끝이에요. 이탈되면 끝. 이 추세 자체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다면은 고가 갱신할 때 이제 익절에 대한 구간을 좀 형성해야 되고 추가적인 진입 구간을 이제 스팬 위치 값에서 보는 게 이게 일목균형표상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관점을 논하는 정의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지표지만 유용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시황적으로 낙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일목균형표상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도 그래요. 그럼 지지에 대한 구간을 체크하고 그때부터 매수세를 놀리시는 게 좋은데 오늘 상황 자체는 이 매수에 대한 단가가 유효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이 남는다. 추후 이제 기준선 위치값상 이제 지지를 받을 때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관점을 논하자. 이런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웨이팅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관망을 들어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추세를 좀 위해서 지지 구간을 체크하고 매수를 잡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7,760선 지지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자, 오늘은 관망을 좀 들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이슈 들어가기 전에요. 지난주 금요일에 자, 마스터님이 오일과 관련해서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매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확하게 또 맞아 떨어졌더라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데일리성으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언급을 드리는 경향 자체가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이제 매일 하잖아요. 이제 고수는 지금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오늘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제 업앤다운을 하고 하는 게 좀 좋겠죠? 네, 그럴까요? 오늘 할까요? 업앤다운을 한번 하고 할까요? 네네. 업앤다운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감산을 연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 자, 이런 상태에서 오늘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자, 지난 시간의 이야기와 한번 이어서 네.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지난주 있었던 뉴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앵커님께서 헤드라인을 좀 잘 뽑아주셨어요. 네, 앵커님께서 굉장히 잘 뽑아주셨는데 지난주 있었던 뉴스는 이제 이란 제재에 대해서 좀 미루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당장보다 원래 2차 제재하겠다고 이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적으로 언급했다가 갑자기 틀을 바꿨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재료가 소멸됐고 어떻게 보면은 매도에 대한 지지를 물리는 구간대에 이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도적 관점으로 데일리성으로 좀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유가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가를 보시는 분들. 자, 유가와 지금 미 증시에 대한 상관도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세적으로 거의 맞물리는 경향 자체가 있어요. 자, 여러분, 네. 주황색이 지금 유가에 대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나스닥 차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미중 무역에 대한 연관성이 굉장히 높구나 하고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시황적으로 굉장히 많이 겹치는 상황 자체가 있는데 저희 오늘 3번 헤드라인 보시면 아시지만은 감산 연장을 추진했습니다. 네. 연장 합의했고 근데 이 시황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다수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펙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큰 관심도가 적어요. 미중 무역에 오히려 좀 더 밀접한 활동을 펼친다.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중 무역 자체가 낙관적으로 평가되니까 유가 자체도 오늘 차트 보시면 아시잖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뻥튀기 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갭 상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상관도가 높으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제가 볼 수 있는 구간은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팬 상단에서 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스팬 상단에서 이 부분을 좀 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죄송한데 긴급 정정 좀 하도록 할게요. 네. 긴급 정정을 좀 하도록 하는데 아까 웨이팅 들었는데 네. 오늘 매수 관점으로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그냥 바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지금 어쨌든 간에 60분 봉상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관점을 좀 맞았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더 중요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 추세 자체가 어디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 부분인데 자, 일단은 언급을 드리자면은 네. 자,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 자체가 62까지는 열려요. 62까지는. 상황 자체가 62까지. 이때까지 추세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감산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은 호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 미증시에 대한 낙관적인 평가 이 부분인데, 오늘 이제 차트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제 스팬 틱 차트상 보실 때 스팬 상단의 구간에서 매수세를 많이 놀려야 돼요. 손절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스팬 다시 밀리면은 손절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어질 관점 자체로 논하는 게 좀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어요. 뒤집어서 보시면 매수입니다. 매수로 보시는 게 좀 더 유용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 포지션에 대해서 관점 자체를 논하신다면은 저는 62단가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62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저항, 큰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매도 값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기를 보시는 분들은 62 단가부터 조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가는 추세적인 어떻게 보면 레인지 상태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야, 이거를 몇백 틱을 수익을 권한을 굴 수 있는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가 굉장히 단가가 이루기가 힘들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데일리성 매매밖에 허용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평가 안에서 62 단가까지는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단기 데일리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큰 시황에 대한 뷰로 보겠다면 62단가부터 매도 플레이를 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쨌든 낙관적 평가, 감산에 대한 소재가 중첩적으로 겹치면서 근데 단가가 올라갈 수 있는 게 저항대가 굉장히 한정적이다.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짧게 논하는 데일리 트레이딩밖에 논할 수 없는 구간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점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인 매도를 들어갈 수 있는 건 60일에 대한 저항을 받고 나서 60분 봉에서 일목균형표에 대한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추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평가 자체를 내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은 이제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딩입니다.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딩에 대한 접근밖에 안 돼요. 집중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오는 시황이라든가 모든 상황 자체가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시황 자체가 논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원래 아까 포커스로 맞췄을 때는 웨이팅을 들라고 한 이유는 이제 단가가 눌릴 수 있는 구간대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했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볼 수 있다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보되 이제 330틱 구성상 일목균형표에 어떻게 보면 스팬 돌파, 상단 돌파, 위에서 놀 때에 대한 매수를 탄력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일과 관련해서는 매수로 의견을 좀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를 좀 보고 계시고 62달러까지는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저희 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님 김시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스닥 7,832 매도 한 계약 오늘 청산 시점 부탁드려요 하고 질문을 주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 차트상 어떻게 보면 추세적인 관점 자체를 논하기보다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선에 대한 조정에 대한 관점을 좀 접근하는 게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데일리성으로 좀 허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가 더 수반이 돼요. 추세적인 것보다. 그러면은 지금 틱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7,832네요. 7,832.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매도 단가가 좋습니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스크는 항상 수반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가 인근에서 오늘 당일 저가 인근에서는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가 인근에서는. 손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표현하자면은 저는 이제 7,825에는 손절을 반드시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김시간님께서는 익절에 대한 구간 자체를 평가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최소 익절 자체를 범위를 좀 잡으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에요. 이 구간대에서는 원래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조정에 대한 구간대에서는. 다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관점 자체가 성립되는 다른 위치값 자체를 한번 차트적으로 보겠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 위치값 자체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도를 논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수반된다, 이렇게 좀 평가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틱 차트 상황 자체로 저가 인근에 붙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익절을 끊어가시고 그 다음부터 관망하시는 걸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오늘 당일 저가예요. 저가 인근에서 웬만하면 이제 익절을 끊어가시고 이제 관망하시는 거를 관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김시간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가에서 익절하시고 좀 관망을 하라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왕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시 한번 현재 시세 움직임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장은 계속해서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선물 시장 움직임도 함께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0.98% 상승 중입니다. 2,9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55% 상승 중입니다. 7,81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83% 상승입니다. 59달러 54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1.22% 하락 중입니다. 1,3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 FX 확인하시죠. 0.37% 하락세입니다. 1.138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선물 시장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유튜브 시청자님이 또 미증시는 결국 계속 우상향 추세인데 5일은 상방이 높지 않네요 하고 또 남겨주셨네요. 네, 이제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 평가 자체가 내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현상 자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본질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과 연관성을 띠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제 공급량이랑 수요량이에요. 이제 본질 자체가 그쪽에 쏘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승에 대한 제한이 한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62 단가 자체에 큰 저항대가 부딪히니까 이 부분에 이제 추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큰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항에 대한 구간대가 이 구간대에서 머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다음부터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또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뭐 어렵지 않게 설명해 주셔서 좋네요. 감사합니다. 라고도 달아주셨고 해왕님 잘생겼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어려 보인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고 화장실에서도 해왕님 방송 본방사수한다고 달아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좋은 반응들이네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사실 저희 이제 고수는 지금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이제 PD라든가 연출팀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앵커님께서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요새 댓글 보더라도 앵커님도 인기 많아지신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해왕 마스터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고수는 지금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